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 파자마마입니다. 오늘 영국 맨체스터 날씨는 흐리긴 한데 그래도 조금 따뜻해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겨울이 온다고 그래서 초겨울 엄청 빨리 오죠. 여기는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마지막 기념으로 또 정원에 나와서 애들 타는 방방 위에서 찍어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섬유근통을 알아오면서 그 섬유근통 극복에 이제 가장 도움이 되었던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완치까지는 아니죠. 제가 지금 섬유근통이 발병한 지 한 이제 2년 되어 가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완치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도 이제 아직까지 뭐 아프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처음에 발병했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동안 그 2년 동안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런 팁 7가지를 한번 이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의견들이고요. 제가 이제 느꼈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오피니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근데 솔직히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약간 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다쳐서 뭐 손을 비었다고 그래서 뭐 2, 3일이면은 낫고 아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을 이게 장기전 마라톤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섬유근통은 어떤 분들은 뭐 불치병이라고도 하시는데 불치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병이고요. 이게 장기전 마라톤,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길게 보셔야지, 내가 이 새 약을 먹었어.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약을 타왔어. 이거 먹으면은 이제 며칠이면은 낫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병을 대하시면 이게 더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정말 0도 없어요. 저는 되게 인내심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맨날 저한테 이제 인내심 너무 없다고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급하냐고 잔소리 하는데, 이게 저도 되게 비슷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섬유근통을 받고 이제 약을 먹거나 뭐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운동 이틀 했는데 근데 왜 안 나아지지? 왜 아직도 아프지? 약을 먹었는데 왜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약발을 잘 받고 낫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하나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자꾸 기대감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안 되면은 더 실망감도 더 크고, 그러면은 몸도 더 아파지는 것 같고,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왜 빨리 안 낫나 자꾸 이런 식으로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더 아프고 악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섬유근통은 길게 두고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금방 이제 기적처럼 낫는 병이 아니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이제 혼자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섬유근통을 앓는 환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이거를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내가 찬찬히 이거를 이겨내겠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섬유근통뿐만 아니고 다른 뭐 병을 가지신 분들도 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건강하게 먹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섬유근통 앓기 전까지는 제가 되게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1인이거든요. 뭐 나는 뭐 야식도 많이 안 먹고 이렇게 뭐 단 것도 많이 안 먹고 간식도 많이 안 먹고 나는 건강하게 먹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병이 걸리고, 이제 그 병이라고 하니까 조금 오바스러운데, 이 섬유근통에 걸리고 나서 이제 저의 식단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게 썩 이렇게 건강하게 먹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그렇게 건강식으로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한 진짜 6개월 동안 또 이제 채식이 뭐 염증을 잡는데 막 좋다, 뭐 류마티스에 좋다, 섬유근통에 좋다 이래갖고 이거를 막 조금 6개월 넘게 한 채식을 했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이 자가 면역 질환과 그 채식의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하여튼 건강하게 먹는 거. 근데 이게 건강하게 먹어서 좋지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채식을 하면서 건강하게 먹는 동안 엄청 신경을 써서 정말 엄청 클린하게 먹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미빵이라던가 이런 거조차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뭐 빵을 만드는 데는 아무래도 첨가제도 들어가고 뭐 화학 조미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먹고 정말 최대한 깨끗하고 정말 자연에서 자란 그런 오르게닉 푸드만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끝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나가서 사람들이랑 외식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이게 정말 멘탈이 되게 붕괴가 오고, 되게 지치거든요. 이게 또 저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즐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6개월 동안 엄청 깨끗하게 먹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먹기 시작했죠. 이제 그때 조금 약간 몸도 괜찮아지면서 자신감도 붙으면서 결국에는 약간 포기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내가 맛있는 거를 남들과 같이 못 먹는다는 스트레스가 나한테는 더 스트레스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는 약간 제가 지금 아무 약이 안 들어서 결국에는 약을 다 끊고 포기했던 것처럼 먹는 것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냥 먹자. 다른 사람들 먹고 나도 즐겁게 먹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또 말이 두서가 조금 이리저리 했는데, 건강하게 먹으면 우선 몸에 좋아요. 지금 제 피부도 더 좋아지고, 저는 되게 심했던 생리통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우선 건강하게 먹으니까. 그런데 건강하게 먹는 건 좋지만 너무 익스트림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건강하게 먹으면 이게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에 이렇게 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게 먹되, 뭐 나가서 친구들이랑 외식할 일 있으면 나가서 먹고, 가끔씩 뭐 애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런 식으로 약간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이제 조금 이제 건강하게 먹으면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의 지금 상태는 예전에 먹던 것보다는 이제 고기도 조금 덜 먹고 덜 기름지게 먹고 건강하게 먹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그 6개월 동안 엄청난 채식과 막 그런 비간과 막 그런 걸 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나쁘게 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렇게 먹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서 몸이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스트레스 없이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이걸 먹어서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는 더 역효과. 저의 경험상 그거고요. 세 번째는 운동이에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운동은 몸에 좋아. 그렇긴 한데 저는 제가 만나 뵌 의사 선생님들 분들 중에서는 운동하지 마. 운동하면 오히려 더 근육이 뻣뻣해지고 안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뵀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봤던 거는 아무래도 맨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다 아프니까 이런 테니스나 이런 뭐 좀 약간 과격한 운동은 솔직히 엄두도 안 나고, 저는 이제 헬스장 가서 조금 약간 약하게 시작했죠. 헬스도 해보고, 그리고 요가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이제 이렇게 초보 레벨까지 조금 해봤는데,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좀 정식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헬스 하다가 그것도 되게 그때 여기가 엄청 한 몇 개월 동안 이 광배근이라고 하나요? 여기가 되게 아팠었어요.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그래서 헬스 하면 좀 나을까 했는데, 헬스를 몇 달 했는데도 안 돼서 그냥 그거는 포기했었고요. 포기하면 안 됐었는데, 그때도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했었고, 요가, 필라테스도 조금 하다가 이제 여기 영국에 코로나 터져서 그것도 많이 못했는데, 이게 운동 자체 또 어느 정도 좋을 수 있겠죠. 당연히 운동이 뭐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제 추천하는 운동은, 왜 운동을 해야 되냐면,
우선 나가서 정신을 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집에서 누워서 아파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가서 조금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요가나 뭐 이런 거 필라테스 하고 하면은 그냥 뭐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지난주에 뵀는데 오늘 뭐 만나서 반가워요 사람도 사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도 좋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손 놓지 않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 이런 성취감도 생기고 운동은 그래서 운동 itself 이거 자체만 말고도 이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나가서 이제 딴 거를 뭘 해서 정신을 분산시키고 이런 점에서 더 이제 beneficial 좋은 점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distraction 이게는 그러니까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집에서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아파 나 어떻게 이거 언제나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아파서 찡찡거리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자꾸 정신을 딴 데로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파 이러면 더 아파요. 이게 그 law of attraction 아시죠? 내가 이거에 더 정신을 집중할수록 자꾸 이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잊어버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말이 쉽죠. 근데 안 아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저희 같이 이렇게 좀 아프면은 이게 조금 정말 이렇게 아픈 걸 내려놓고 딴 거 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뭔가를 할 거를 찾아서 자꾸 아프고 이런 상황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이 없으면 소일거리라도 찾는다던가, 그리고 뭐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뭐 취미로, 근데 또 한국은 또 이제 취미로 원하면 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룹을, 동아리나 클럽을 조인해서 그런 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원하면. 뭐 아니면은 뭐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더 많이 만나서 수다를 떨고, 뭐 옆집 아줌마들이랑 만나서 더 수다를 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만 있고, 저는 이제 애들을 학교 보내고 이제 집에 있으면은 할 게 없고 정말 맨날 이것만 이렇게 막 병은 언제 낫는 거지? 무슨 약이 좋지? 이런 것만 찾아보고 하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영국에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니까 조금 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조금 코로나 나아지고 나서는 이제 학부모 회도 이제 조인해서 이제 엄마들 만날 때 나가기도 하고, 지금 솔직히 유튜브 정말 엄청 이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냥 솔직히 지금도 너무 유튜브 하는 게 너무 얼굴 보고 하는 게 오그라들어서 여기다 노트 올려놓고 제 얼굴 안 보고 카메라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유튜브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엄마들을 만나는 엄마들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영어 티칭이랑 통역도 이제 간간히 하고 있지만 이제 영어 봉사 기부도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정신 분산, 내가 아프다, 환자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뭔가 자꾸 집중을 분산시키는 거. 그렇고 이제 나는 그래도 아프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빌드업 시키고, 네, 이렇게 해서 distraction. 네 번째는 정신 분산.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약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떨치는 거예요. 약. 근데 저는 이게 약이 잘 들어서 잘 듣는 분들은 좋으신 거예요. 약이 잘 받아서 내가 아픈 게 없어지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내가 이제 약에 의존을 해야 되나, 평생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약을 먹어서 몸이 조금 추스려진 상태에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약이 맞으면은 나한테 맞는 약이 있어서 정말 땡큐, 정말 럭키인 거예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솔직히 주변에 봐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 같은 거 먹고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어렸을 때부터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평생 약 먹고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이거 먹으면은 막 간도 손상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두려움보다는
몸이 괜찮아진다면 약 먹는 거는 정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조금 마약처럼 정말 나중에 의존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엄청 그렇게 세서 정말, 간이 막 엄청 손상될 정도 아니라면, 뭐 장기간으로 이렇게 약을 먹어서 내 몸만 괜찮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 정신이, 행복해지고 조금 정신 상태가 괜찮아진다면, 그건 너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같이 약이 안 듣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이렇게 섬유근통은. 그러면 또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장점을 보세요. 내가 약이 안 맞지만, 그래, 그러면은 약 없이 한번 해보면 되지. 내 몸에 안 들어가니까 나는 그러면은 뭐 약의 의존도 이렇게 뭐 간 손상될 거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나는 이제 약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장점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약 저 약 해봤는데 안 됐을 때 되게 또 실망감이 되게 컸거든요. 아, 이제 이 약 먹으면은 이제 조금 안 아프겠지. 이제 이 약으로서 내가 고쳐지겠지. 이런 기대감들 플러스 이제 안 들었을 때 실망감이 엄청 컸었는데, 이제 약이 안 듣더라도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있어요. 맞는 운동이 있고, 뭔가 그래도 약 없이도 몸은 낫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드라마틱한 약 효과는 없어서 조금 천천히 회복이 되지만, 그래도 몸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 해로운 약을 안 넣어서 나는 조금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나는 약 절대 안 먹어. 나는 그냥 내추럴하게 낫고 싶어. 이런 것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약이 안 듣는다고 해서 나는 약이 안 들어서 안 나. 이런 공포감도 뭐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이 있으면은 조금 더 편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섬유근통은 약 없이도 끊고 잘 매니징 하시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에 대한 그런 스마트한 그런 자세, 이제 그것도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6번째, 제일 중요한 거, 정신 건강, 스트레스 컨트롤. 이게 제가 계속 아프다가 또 괜찮다가, 그래서 좀 낫나 싶으면 또 다시 아프다가,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 진짜 여름까지. 그러다가 이제 제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제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 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여기 그 유튜브 에피소드에도 하나 다뤘던 것처럼, 제가 그 6월 이제 여기 영국 락다운 그때, 약간 심장도 되게 빨리 뛰고 너무 피곤하고 약간 이랬던 새로운 증상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영국에서 있는 그 주치 의사랑 얘기를 해본 결과, 심장 초음파로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이제 그분 생각에는 제가 무슨, 약간 불안장애,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냥 불안장애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불안장애 증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웠어요. 불안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진 건 아니지만, 불안장애?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불안장애? 내가 몸이 조금 아프고 섬유근통이 있긴 하지만 내가 무슨 불안장애?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몸이 아파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지만 나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약간 의심하고, 맞아. 약간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진 않지만, 정말 약간,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맨날 아파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 조금 막 엄청 해피했던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막 엄청 우울해서 정말, 막 죽고 싶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다가 거기에 어떤 분이 섬유근통이신 분들은 뭐 정신질환을 한번 우연치 않게 그런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섬유근통이신 분들은 좀 자기의 그런 정신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섬유근통이 이제 나의 이런 정신 건강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말을 되짚어 보면은 조금 일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해외에서 잦은 이사도 그렇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멀리 떨어져 해외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조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도 안 내고 나는 원래 행복한 사람이야 조금 약간 그랬었던 자신감도 있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저의 그 속마음을. 아이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조금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제 몸으로 이렇게 표출되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그때 이 일이 났고 나서 이제 정신 건강에 이제 섬유근통은 정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 정신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하고 정신 건강에 더 신경을 썼죠. 그래서 뭐 셀프 헬프 책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그런 힐링이나 치유에 되는 책도 많이 사다가 읽고,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책도 이제 읽고 사람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도 다시 많이 사귀기 시작했고, 조금 약간 그러니까 명상처럼은 아닌데 약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책 같은 걸 많이 보고 그런 걸 많이 연습을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조금만 밥을 조금 건강하지 않게 뭐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내일 아프면 어떡해? 내일 또 아침 일어났는데 손이 막 안 쥐어져서 아프면 이거를 먹어서 아프면 어떡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조금 마음을 다스리다 보니까 아니야. 약간 내 최면도 걸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환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섬유근통이라는 그런 거 있지만 나보다 아픈 사람도 더 많고 솔직히 주변에 보면은 암 걸려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 죽을 병도 아니고 불치병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환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체면도 걸었고 오늘 조금 손이 딴 날보다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뭔가 좀 약간 허리도 막 아프고 그러면 오늘은 아픈가 보네. 뭐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게 평생 가진 않아. 약간 이런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 몸의 치유력을 믿는 그런 연습도 많이 했어요. 이제 이게 평생 가지는 않아. 뭐 오늘 아프더라도 나 지난번에 그때 기억나? 그때 목 아팠었던 거. 그거 한 3개월 갔는데 결국엔 낫잖아. 그때 족저근막염도 처음에는 많이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괜찮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가 아팠지만 다쳤었지만 나았던 기억들을 계속 이렇게 떠올리면서 아니야, 사람 몸은 계속 힐링이 돼. 계속 나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때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았고 그때 다친 것도 지금도 괜찮아.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아프지만 지금 이것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이런 약간 긍정적인 자세. 근데 이게 처음에 솔직히 말이 쉽지 처음 하루 이틀은 어렵죠.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을 하면은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꾸 그런 책들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혼자서 연습들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솔직히 이게 연습을 하면서도 몸이 아프면은 이게 정말 들을까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안 아파 본 사람은 모르죠.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 섬유근통 받고 한국에 이제 둘째 데리고 남편이랑 떨어져 살면서 막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할 정도로 약도 안 듣고 처음에 섬유근통 진단 받아서 되게 몸이 너무 아프고 애들은 엄마 아빠가 봐주고 이럴 때 되게 힘들어서 정말 엄마를 붙잡고 막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울어서 엄마도 같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엄마 나는 너무 약간 억울해. 나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애들도 어리고 그런데 무슨 이런 그지 같은 병에 걸려서 이게 무슨 섬유근통? 이게 죽을 병은 아니지만 무슨 난치병 아니야? 뭐 약도 없고 뭐 주사나 수술로 낫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엄마 나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을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못할까봐 너무 겁시나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그 두려움과 이제 내가 이제 일반인처럼 정상 생활을 못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랑 공포감은 그게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해서 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서 다쳤더라면은 조금 더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이유가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재활을 받고 뭐 수술을 하면 낫겠지 뭐 이런
논리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고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내 몸은 계속 아프면 이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정말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이랑 공포감이랑과 그 말은 정말 그 절망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정말 이렇게 안 알아보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커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노력을 하는 게 조금 쉽진 않긴 하는데, 이게 그냥 연습하면은 다 그래도 조금씩 돼요. 조금씩 나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세요. 이제 나뿐만 아니고 나처럼 아픈 사람들도 많고 섬유근동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이게 죽을 병은 아니에요. 뭐 솔직히 뭐 백혈병 이제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뭐 막 100% 완치는 아니더라도 내가 매니징해서 지금보다 안 아플 수 있어요. 안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돌아보면 솔직히 다들 내가 아프니까 딴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뭐 다들 보면은 하나씩 아픈 데는 다 있고, 병 하나 둘씩은 다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면은 그런 부정적인 게 오히려 몸에 독이 돼서 더 아파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6번째 그 정신건강. 정신건강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훨씬 몸도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머리도 이제 조금 맑아지고 하면은 몸도 확실히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계기로 이제 최근 몇 달간이었지만 정신건강에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조금 회포도 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조금 책도 많이 읽고 그랬던 게 저한테는 제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자꾸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도 오늘 사람들과 즐겁게 먹었으니까 내일 아프지 않을 거야. 자꾸 이랬었던 자기 체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오늘 이거 피자 한 조각 먹었는데 이거 먹어서 막 내일 또 막 손 아프고 막 내일 또 목 아프고 막 내일 막 아프면 어떡하지? 이게 더 독이 됐다는 거. 그랬던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없애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좀 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예요. 아무리 제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정말 헬티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만 항상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있고 그러면 그게 독이 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다는 거. 그게 제가 지금 또 장황하게 또 막 말을 했지만 그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7번째 팁은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한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처럼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한국인이라서 이건 좀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정말 이렇게 의료 선진국이죠. 한국은 이제 이게 해외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제가 이곳저곳 다 살아봤거든요. 많이 살아봤는데 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곳저곳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한국처럼 정말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고 테크놀로지가 좋고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메디컬 쇼핑이라고 하죠. 여기가 내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의사의 소견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메디컬 쇼핑할 수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이제 그거는 정말 뭐 영국에서 가는 이런 프라이빗 그런 병원에 대해서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덴마크나 뭐 그렇지만 여기도 무료긴 하지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의료 시스템이 정말 후져요. 정말 막말로 말하면 정말 구려요. 그지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나마 이제 내가 조금 아프면은 곧바로 병원 가서 진단받을 수 있고,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은 뭐 다른 데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병원도 바꿀 수 있고, 약도 그때그때 타와서 이거 안 맞으면 금방 바꿀 수 있고, 내가 뭔가 뭐 재활을 훈련을 하고 싶으면 내가 가서 신청하면은 금방 되고, 그리고 뭐 요가를 배우고 싶으면은 근처 뭐 동네 상가에 어디든지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금방 등록해서 당연히 할 수 있고,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내가 몸을 돌볼 수 있는 환경, 내가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영국 같은 데서 아프면은 솔직히 이런 섬유근통은 제대로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건 네가 알아서 치료해. 진통제 먹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지. 뭐 한국처럼 뭐 섬유근통입니다. 통증, 마취 통증학과를 가보세요. 류마티스를 가보세요.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고,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진단도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이제 트라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해외에 오래 살아본 저로서는 정말 큰 축복이고, 행운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한국은 헬조선이다 뭐 그러시는데 제 경험으로 많이 아프고 이랬을 때 저의 경험으로서는 정말 한국만큼 병원을 잘 다니고 이것저것 이제 선택해서 뭐 한의원도 있고 뭐 양방도 있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또 한국 사람이라서 이제 정말 원하면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아니었더라면 되게 이제 저의 지금 해외 생활이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마지막 7번째 팁은 내가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고 한국 보험이 되고 보험이 저는 지금 안 되지만 보험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런 이제 한국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7가지 팁이었고요. 또 제가 지금 또 어느 정도로 제대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이제 도와드리고 다른 환자분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섬유근통 진단 받기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를 올리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쪽지도 보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밑에 답글도 달아주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이게 서로 더 이렇게 공유하고 쉐어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하면은 이게 더 또 빨리 낫고 잘 나을 것 같아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또 이렇게 섬유근통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험에 대해서 좀 올려보는데 제가 조금 말하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래서 엄청 또 저희 아빠는 맨날 저보고 말 너무 빨리 한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막 또 하시는데 또 제가 지금 또 조금 긴장돼서 또 말도 빨리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의 이제 그런 섬유근통 극복 이제 완치까지라고는 아직 못 부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호전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호전됐던 방법 이제 그런 7가지 팁을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그동안 그 섬유근통을 고치려고 정말 노력했던 막 한의원도 가보고 이상한 침도 맞아보고 그랬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 그런 시도들과 그리고 제가 섬유근통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하나? 제가 지금 처음 발병했었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전조 증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섬유근통 말고 제가 겪고 있는 다른 약간 섬유근통이랑 조금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겪고 있는 다른 그런 이제 그런 건강 이상들 약간 그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그나마 한 분이나마도 이제 제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파자마마였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해요. 뿅.